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민아입니다.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고 하는데요. 보험이야말로 실전 그 자체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보험,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 정보 오늘 전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6-1330번에서 무료로 시청자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최고의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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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코너는 보험에 관한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드라마 맹신애가 떴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맹신애가 떴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녀석 지참. 아니 전기 전략하라고 했더니 아유. 아이고.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저녁 먹어. 우와 맛있겠다. 아니, 이게 뭐야? 무슨 풀떼기밖에 없어. 엄마 그렇게 1,000원, 2,000원 아낀 게 다인 줄 알지? 야 동생들아 반찬 투정 좀 그만 부려라.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절약들을 해야지. 그럼 전략해야지. 아, 요즘 현명한 주부는 고작 1,000원, 2,000원에 동동거리지 않아요. 맨날 똑같은 저 풀떼기에다가 밥맛이 있냐고. 나 안 먹어. 그럼 줄줄 새는 돈을 막아야 현명한 주부지. 가성비 몰라 가성비? 맞아. 아 진짜 너네 그만 안 할래? 그럼 내가 현명하지 못해서 우리 집은 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거니? 뭐야, 저 옆집에 401호 아줌마. 아, 이번에 그 전략은 돈을 잘 투자를 했는데 큰 돈을 벌었다는 거야. 당신도 그 밥만 좀 한번 본받아봐요. 그럼 당신 안 먹으면 되잖아. 너 어디가? 다녔습니다 엄마. 다녀왔니? 네. 다들 내 맘도 모르고 엄마는 괴롭다 괴로워. 아 엄마 좋은 방법이 떠올랐는데요. 뭔데? 뭐? 정말? 그 정말이야? 네. 여보 식사하세요. 얘들아 저녁 먹어. 뭐야, 이거? 어머머머머머머.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가 누구냐? 현명한 주부 아니겠어? 아니, 당신은 어쩐 일이야? 아니, 전략해야 된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현명한 주부답게 보험을 리모델링 했지. 누구 말대로 줄줄 새는 돈 딱 맞고 누구 말대로 수십만 원 전략했거든. 그러니까 많이 먹어. 역시 엄마. 당신 정말 현명한 주부야. 얘들아, 먹자. 네,
네, 잘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현명한 주부들이 선택한 보험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보신 것처럼 의외로 콩나물값 1,000원은 아끼면서 이 보험료 수십만 원이 줄줄 새는 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보험이 다양하고 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방송 특히 가정주부님들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명한 주부들은 보험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먼저 힌트 좀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요즘에 사실 이 현명한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뭐 가성비다, 효율성이다, 많이들 좀 체크도 하시고 따져보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보험이라는 거는 결국은 가입 금액에 따라서 차이도 천차만별뿐만이 아니라 뭐 보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하시길 먼저 말씀을 꼭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에는 사실 두 개의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가장 크게 두 부류로 나뉘잖아요. 근데 생명보험사만의 뭐 특, 장점, 단점들이 있고요. 손해보험사만의 뭐 이 점은 또 좋고 이 점은 또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게 또 각각의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지만 현명하게 관리도 하고 앞으로라도 더 현명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차이점, 뭐 장점, 단점, 그리고 비교, 확인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생명보험사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분야가 이제 종신보험, 정기보험에서 사망을 보장해주는 보험과 네. 그다음에 노후자금 등을 준비하실 수 있는 연금보험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 있는 이제 화재보험이라든지 운전자보험, 그다음에 요즘 애견들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애견보험이라든지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는 자동차 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는 상해나 질병, 그다음에 간병비, 실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속하냐? 바로 이 두 회사 같이 겸업할 수 있는 제3보험이라는 곳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각자 이제 겸업을 하다 보니까 두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환급금 차이라든지 보장 범위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이제 예전하고 보험 가입하시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제 믿고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확히 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요즘 필수로 여겨지는 3대 진단비부터 알아볼까요? 암과 뇌질환, 심장질환, 그중에서도 먼저 암진단비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보사 대 손보사, 암진단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연령이나 성별 구분 없이 뭐 암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객님들이 매월 내시는 보험에 있어서 보장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내가 5천만 원을 받는지 500만 원을 받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는 가입자가 암 진단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은 일반암, 유사암, 소외암으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암은 우리가 흔히 뭐 간암, 위암, 폐암 네. 이런 암들을 그 일반암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소외암은 남녀 생식기암, 그러니까 풀어 말씀드리면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이 해당이 되시고 그리고 유사암은 갑상선암, 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이 해당이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생명보험사는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생식기암이 유사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일반암의 10에서 20%밖에 보장을 못 받으시지만 손해보험사는 이런 유사암이 일반암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장을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액기간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사는 2년 미만 발생 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지만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는 1년 미만의 발생 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기간의 차이도 있는데요. 네, 현재 몇몇 손해보험사는 면책기간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해주는 회사도 있어서 생명보험사보다 손해보험사가 암보험에 있어서는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완전 깔끔하게 결론까지 내주셨어요. 이 암보험은 손보사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뇌질환 진단비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생보사 대 손보사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네, 뇌질환이라고 하면 네. 보통 이제 보장을 해주는 담보들이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 뇌혈관 질환 등으로 좀 나뉘게 되는데요. 보통 보험사에서는 보장을 해줄 때 질병 코드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보장을 해주는 담보들의 보장 범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뇌출혈이라고 하면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출혈에 대해서만 보장이 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뇌졸중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출혈을 포함할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뇌경색증이라든지 그리고 뇌경색증을 유발하지는 않았지만 동맥에 폐쇄나 협착이 발생했을 때까지도 다 보장이 되시는 범위이기 때문에 뇌출혈에 비해서는 보장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뇌출혈뿐만이 아니라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증, 그리고 기타 뇌혈관 질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뇌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장 범위가 가장 넓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이 꽤 많고 깁니다. 네.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셔서 우리 전문가님들과 자세한 상담을 더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 3대 보험의 마지막 신장 질환 진단비의 경우는 생보사 대 손보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사실 이 심장질환 이러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굉장히 큰 차이점이 사실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뭐 심장 급성심근경색부터 좀 많은데 신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심장질환 이러면 어떤 게 좀 가장 먼저 좀 떠오르시죠? 심장 질환이요? 네. 심장이 멈추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급성심근경색이나 부정맥, 뭐 협심증 많이들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네. 문제는 사실 요즘에 방송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협심증입니다. 네. 이 협심증은 심장질환의 대표적으로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진단인데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 협심증 진단을 받았을 때 몇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뭐 코드가 달라서 또는 내용이 달라서 지급이 단 한 푼도 되지가 않는 실제 상황이 정말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 좀 짚어드릴 거냐면 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제가 좀 비교를 먼저 해드릴게요. 네. 표를 잠깐 먼저 보시면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급성심근경색 진단 특약이라 그래서 현재 I21부터 네. 23 이 단 세 가지만 보장을 하는 게 급성심근경색 진단이고요. 네. 그리고 얘는 생명보험사에서만 진단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 그래서 협심증, 즉 100% 심장질환을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 손해보험사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협심증을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특약은 네. 손해보험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고객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아, 네, 석현우 전문가님 이번에 생명보험사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을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론 잘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조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증권을 달라고 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니 안에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걸로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특정이요? 네, 특정이요. 특정? 특정이라고 한다면 네. 뭔가 좀 이렇게 좁을 것 같잖아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만 표를 잠깐 보시면 급성심근경색보다는 보장을 좀 더 많이 해주는 게 사실 맞지만 네. 안에 이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는 보장을 더 좁게 해주는 그래서 제가 고객님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게 이거는 특정 허혈성 심장질환은 구색만 맞춰놓은 특약이다. 구색만 맞춰놨다고요?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기타 알 수 없는 그런 협심증에 관련돼서는 전혀 진단비가 나가지 않게끔 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꼭 팁을 드리면 현재 지금 내가 가입한 이 심장질환 관련돼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잘 가입이 됐는지 만약에 행여나 가입이 됐다고 한다면 특정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따져보시길 권고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30살 이전에 가입하는 자녀보험들은 뭐 요즘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생명보험사에도 실제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이 되는데 손해보험사를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가입할 수 있는 한도 자체가 현저하게 좀 낮습니다. 뭐 1,0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정확히 비교를 해서 이 심장질환 관련돼서는 100%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꼭 준비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 방금 전문가님께서 특정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증권을 꺼내보시고 나의 경우는 어떤지 전문가님들과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3대 진단비와 함께 필수로 가입하는 보험이죠. 이 수술 특약의 경우
이 생보사 대 손보사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생명보험사 수술특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증권을 보시면 생명보험사 증권에는 수술특약이라고 가입이 돼 있으실 거고요. 네. 가입 시점마다 틀리지만 이제 예전에는 1종부터 3종까지 보장을 해주고 현재는 1종부터 5종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우리 대장용종 같이 요즘 건강검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로 이제 대장용종 같은 것도 많이 떼시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일종에 대한 수술비를 보장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는 해당은 안 되시지만 이제 임신을 하셔서 나중에 제왕절개 수술하셨을 경우에도 일종에 대한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틀린 부분은 있지만 그 임플란트 하셨을 적에 이제 치조골 이식 수술이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이분들 같은 경우 이종에 대한 수술비도 받으실 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중대하게 얘기하는 암, 뇌, 심장 관련해서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종에서 3종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3종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1종에서 5종으로 가입돼 있으신 분들은 5종에 해당되는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생명보험의 수술특약을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 그 손해보험에 대한 수술특약을 말씀드리면 보험사마다 조금은 상이는 하지만 이제 16대 질병수술비, 32대 질병수술비, 71대 질병수술비 해서 약관에 해당되는 질환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보장하는 수술비 특약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 뇌혈관이나 이제 심혈관 같은 매회적으로 해당 나오는 수술비 특약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질병에 대한 이런 수술 특약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해당 사항이 됐을 때 좀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으로 가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각기의 장점이 있어요. 수술비 특약이. 네네. 그래서 보험들 증권을 보시고 잘 가입돼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내가 모자라서 보강을 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냥 무턱대고 가입을 하시기보다는 그럼요.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고 네.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시는 거를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 말이 나왔을 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저희 전문가님들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 환급 금액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생명보험사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눠지는데요. 네. 주계약은 적립이 돼서 만기 시에 다시 돌려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네. 특약은 보장을 받는 내용으로 소멸되어 만기 시에는 그냥 없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손해보험사는 적립보험료하고 보장보험료로 나눠지는데요. 그러니까 적립보험료를 많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만기 시에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보장보험료는 생명보험사의 특약과 같이 소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험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과는 다른 상품인가 동시에 장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중간에 해지를 하시게 되면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그래서 뭐 80세, 100세 때 뭐 환급금을 받고자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보험은 보험답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으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비슷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 보험료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사실 보험료에서 담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이제 담보를 해주는 보장의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뇌질환의 경우에도 준비를 하시게 되셨을 때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통 담보가 뇌출혈, 조금 범위가 좀 넓다라고 하시면 뇌졸중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보장 범위가 조금 좁다 보니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뇌출혈뿐만이 아니라 뇌졸중, 뇌혈관 질환까지 다 동시에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뇌출혈과 뇌졸중만 들어가시게 됐을 때는 생명보험사랑 보험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뇌혈관 질환까지 들어가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보험료의 차이가 조금 올라가실 수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이 보험료가 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김진영 전문가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보험이라는 거는 주계약과 특약으로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이 주계약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보통이 사망이라는 담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계약 금액이 좀 기본 보험료 좀 그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그렇군요. 경우들이 좀 많아요. 네. 예. 그리고 특약의 경우에는 80세가까지밖에 만기가 설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상대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주계약이 사망일 수도 있지만 암이라든지 기타 다른 질병으로 들어가 있으신 경우들도 있고요. 만약에 사망이라고 하시더라도 기본 보험료를 최저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보험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일단 기본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더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약의 경우에도 만기를 80세가 아니라 100세까지 또 설정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 달라서 기간이나 보장 금액에 따라서 이런 보험료의 차이가 좀 발생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실손 의료보험의 경우 단독 실비보험으로밖에 가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보사와 손보사의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곳에서 가입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대한민국의 80% 이상은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실비보험. 당연히 MC는 가입되어 있으시죠? 네. 사실 근데 실비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굉장히 미세하게 차이가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미세하게요? 네, 뭐죠? 제가 설명 좀 잠깐 드리면 사실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하루 이제 입원을 했을 때 토탈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 급여 항목에 있어서는 90%, 비급여 항목은 80% 이렇게 실비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나. 네. 그런데 그 다음 하루 이제 통원치료비라든지 약제비, 즉 처방조제비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이 내용 자체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하루 통원치료비가 20만 원 한도고요. 네. 약제비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약제비 하루 통원치료비가 25만 원이 한도고 즉 약제비가 5만 원 한도입니다. 네. 혜택을 받는 고객 입장에서는 똑같이 30만 원, 30만 원 똑같지만 네. 안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누고 보니까 생명보험사는 20만 원에 10만 원이고 손해보험사는 25만 원에 5만 원이더라.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병원을 갔는데 병원비 자체가 약제비가 하루 5만 원 이상 많이 나온다. 빈도가 높다.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생명보험사 실비가 더 유리하시겠고 네. 아니다. 5만 원 이하 정도에 계속해서 이제 약제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보험사 실비가 더 현명하시겠죠. 그런데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상 하루 약제비가 5만 원 이상 많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드무시더라고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나한테 맞춰서 생명보험사 실비 또는 손해보험사 실비를 정확하게 나한테 맞춰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보사 대 손보사, 현명한 주부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 어떤 한 회사에 몰아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입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좀 전 보험사를 비교를 하다 보면 네. 수술비는 A사, 그리고 암은 B사, 뇌랑 심장은 C사 이렇게 담보별로 좋은 회사들이 좀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보장 분석을 저희도 진행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께서 가입을 해두신 게 한 회사에 이렇게 좀 몰아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럴 때 저희가 여쭤보면은 보통 그냥 TV 보고 가입을 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아시는 설계사분을 통해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입을 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그냥 준비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게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장 분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좀 과하게 들어가 있는 보장 그리고 좀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 보장 이걸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어서 딱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 필요한 부분 담보만 준비를 하시다 보면 이 담보에 해당하는 회사가 어디가 좋은지를 또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께서 비교를 해주시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래서 보장을 조금 더 튼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통 사람마다 개인의 사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 상황에 일단 맞춰서 준비를 하실 필요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가족력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 집의 가족력과 MC님 가족력이 아마 다르실 거예요. 그쵸. 예, 저희 집은 뭐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MC님의 가족력 예를 들어서 암이다라고 하실 경우에 좀 다르게
그 가족력이 나와 있기 네네.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보장들도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내 가족력을 먼저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사실 네. 회사를 하나하나 또 다 비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드시기 때문에 개인이 하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는 설계사 분들을 통해서 뭐 한 회사 이렇게 몰아서 가입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이런 전문가들이 언제든지 고객님들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앞으로는 비교해서 회사별로 담보별로 괜찮은 회사들 컨택해서 안내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냥 막 가입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내 상황에 맞춰서 보장을 튼튼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바로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셔서 전문가분들과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명한 주부들이 선택하는 보험, 정말 모르고 지나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한 시청자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49세 엄마입니다. 저는 예전에 지인을 통해서 모든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애들 보험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아이들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26살이 되면 만기가 되는 상품으로 가입했는데요. 요즘 방송을 보면서 보험의 중요성을 느끼다 보니 아이들이 아프기 전에 다시 제대로 바꿔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위에서 손해보험사는 낸 돈이 다 소멸된다고 그러면서 생명보험사는 예전처럼 보장도 해주고 환급금도 나중에 다시 들려주니 생명보험사에 가입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보통 지인을 통해서 믿고 가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정확히 상담받고 준비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만기가 짧게 설정된 아이들 보험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역시 MC님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해당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도 이제 상담을 나가다 보면 이제 고객님 지금 방송 사연을 보내주신 고객님처럼 네. 이제 만기가 짧게끔 애기들 보험을 준비를 해주신 부분이 계시는데 보통은 이제 교육자금을 활용하는 목적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홈쇼핑 쪽에서 저렴해서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이시거든요. 네. 건강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보험을 준비를 할 때 네. 아무런 이제 문제 없이 그다음 준비를 하실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잔병 치레가 있었거나 아팠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보험을 준비할 때 제약적인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처음에 아이들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이제 만기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제 담보 같은 것도 잘 가입을 해주신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한테는 너무 부모님이 훌륭한 보험을 준비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어린이 보험을 만기 설정도 잘 해주시고 미리 일찍부터 잘 가입을 해주신다 그러시면 지금 이제 골골 100세 시대라고 해서 오래 사는 걸 걱정하는 시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적은 보험료로 준비도 하실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경우에 보험료를 납부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자금,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플랜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세가 넘은 성인이 되었는데 어린이 보험을 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그러면 아직 30이 안 됐고 20대인데 네네. 가능한 거죠? 네, 가능하십니다. 30세 이상이 네. 가능. 어머님한테 꼭 한번 네,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왠지 어린이가 된 느낌? 기분 좋죠. 기분도 좋죠. 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보장받는 기간도 짧은 거 아닐까요? 만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구나. 만기도 설정이 가능하세요. 네. 성인보험처럼 어린이보험도 가입했을 시 당시에 80세 만기, 90세 만기, 100세 만기로 설정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는 110세 만기도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보장도 준비를 하실 때 어린이보험으로 해서 성인보험 살면서 보장받으셔야 되는 부분까지 준비도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인보험보다 보험료를 적게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보장을 받으실 때 납입 면제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네.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일 때 납입 면제가 보통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또 하나의 장점은 갑상선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 네.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최근 들어 이제 대장 전막 내암까지 해서 이런 유사암 진단을 받으셔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또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뇌졸중이나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이 아닌 뇌혈관이라든지 심혈관으로 질환을 알았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었군요. 그런데 사연을 주신 분께서는 환급금 때문에 이 생보사를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생보사는 환급금이 있고 손보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생명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사도 당연히 환급금은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환급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보장을 내가 포기를 하고 환급을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보시게 되면 70세에서 80세 구간에 제일 많이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 네. 그 이유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병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나이대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 이만큼 환급을 해줄 테니 지금 보장을 포기하고 환급금을 받아가든지 아니면 환급금을 포기를 하고 보장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그냥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면 MC님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언제 어디가 아프실지 본인은 알고 계시죠? 모르죠. 네. 똑같아요. 우리가 그 점쟁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 몸에 대해서 내가 언제 어디가 아플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보장에 대한 부분으로 최저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을 하셔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한 보험 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자들께 어린이 보험 가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 보험이 이렇게 좋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어린이 보험의 가장 큰 변화는 30세 미만까지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30세 미만의 고객님이라면 일반 성인 보험보다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암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감액 기간과 면책 기간이 없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그 보장 금액을 보더라도 일반암이 아니라 유사암이 무려 5천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하고, 그리고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도 5천만 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 금액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납입 면제 조건에 있어서도 성인보험은 일반 암이라든지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을 받았을 때 납입 면제가 가능하면 가능하지만, 네, 어린이 보험은 보장 범위가 더 넓은 유사암이나 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걸렸을 때도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30세 미만이고 어린이 보험을 준비를 하시게 된다라면 보장 금액은 크고요. 네. 보장 범위는 넓고요. 네. 그리고 납입 면제 조건도 유리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유지 상품이기 때문에 일반 상품에 비해 보험료도 30%나 저렴해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만 30세 이전에는 어린이 보험으로 더 폭넓은 보장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들의 편한 시간에 직접 찾아가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인생 유비무환에서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찾아가는 VJ 보험 특공대 시간입니다. 저희 최고의 전문가분들께서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청자를 직접 찾아가서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전문가께서 시청자를 만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직접 만나 뵐 것 같고요. 네네. 네, 자녀분이 3분인. 그래서 정말로 요즘은 이제 다가구 집이셨고 네. 현재 나가는 보험료도 굉장히 좀 부담이었고 걱정이었지만 이제 막 돈이 많이 드는 사실 시기잖아요. 학자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더 많으셨던 그런 고객님이셨습니다. 아, 네. 세 자녀가 있으신 만큼 다복한 가정일 것 같은데 특별히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정말로 그 세 자녀분을 상담을 하다가 다 만나 뵙고요. 네네. 정말로 10대다 보니까 에너지도 넘쳤고 저 또한 에너지 있게 상담을 다시 다 도와드리고 왔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사연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셔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해 주셨죠? 저희가 5가족의 아이가 셋이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달 보험료가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네. 그래서 비용이 적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그 나가는 금액이 큰데 네. 저희가 보장을 잘 받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 현재 총 5분 기준으로 네. 월 1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네, 있으시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증권을 보면서 네. 한번 좀 점검 좀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좀 간단하게 일단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네. 현재 자녀분들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납입 기간이 굉장히 길게 설정이 되어 있으신 게 첫 번째 실수하시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녀보험이라는 거는 어릴 때 납기를 짧게 해서 또는 20년으로 짧게 해서 성인이 되기 전에 납입을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보험인데 현재 지금 보니까 납입 기간이 대체적으로 다 30년 납 또는 또 50세 납 이런 식으로 납입이 길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내는 보험료도 부담이지만 앞으로 낼 보험료가 훨씬 더 부담이시다. 근데 그 부분을 첫 번째 줄이는 게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지금 자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쪽으로 보험료가 좀 너무 높게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자녀보험 보험료 전체적으로 줄이되 요즘에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해지 플랫, 뭐 가성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가성비 좋게, 효율성 좋게 일단 자녀보험 먼저 납입 기간을 짧게 해서 일단은 먼저 제가 컨설팅 도와드릴 겁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저희 그러니까 아이들 보험도 그렇지만 부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랑 네. 저랑 잘 되어 있는지 보장이 잘 되어 네, 보장이 잘 있는지. 되어 있는지 점검 좀 잘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자녀보험 먼저 제대로 컨설팅 한번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배우자분들 거도 저희가 똑같이 제대로 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고요. 제가 제대로 된 상담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봤습니다. 5가족이다 보니 보험료도 당연히 많이 나가고 앞으로 낼 보험료 또한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사실 5분이서 총 월 나가는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을 나가고 계셨고요. 네. 그렇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부담도 물론 조금은 있으셨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낼 보험료가 사실 더 걱정이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는 납입 기간 자체가 설정이 첫 번째로 잘못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MC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면 네. MC님 혹시 납입 기간의 그 설정이라는 거에 대해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본인 보험은 뭐 납입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잘 모르시죠? 모르시죠? 네. 왜냐하면 이 납입 기간 자체가 왜 중요한지를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네. 사실 이 고객님이시거나 남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입도 하셨고 납입 기간 설정 자체가 굉장히 20년 납으로 그리고 80세 만기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분 모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회사에 한 분한테 가입을 하셨는데 첫째가 18살이었고 막내가 12살인데도 반해 납입 기간 자체는 50세 납입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째 자녀가 18살인데 이제 50세 동안 총 32년을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 자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되어 있으시니 고객님께서 처음부터 당연히 부담이 되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가입하신 그런 손해보험사도 있었지만 네. 그 보험 자체도 납입기간 자체가 30년 납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라면 뭐 제 가족이거나 제 조카였다라고 한다면 저는 자녀보험만큼은 납입기간을 딱 이렇게 20년이라든지 조금 그 기간에 맞춰서 설정을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살에 가입하신 뭐 내 자녀가 딱 20년만으로만 설정을 하셔도 30살 이전에는 납입이 다 완료가 되고 이 보험 혜택 받는 기간은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면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저처럼 납입 기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많이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많이 계세요. 그럼 고객을 위한 납입 기간을 고려해서 준비해주신 리모델링 전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네, 사실 이 전 같은 경우는 현재 두 분,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이 납입기간도 거의 다 끝나갔고 보장기간은 80세라는 좀 아쉬운 점만 있었지 네. 이 보험 자체를 송두리째 뭔가 손을 대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새롭게 요즘에 나오는 그 무해지 그 가성비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월보험료는 최대한 낮추고 납입기간조차도 20년 납으로 설정을 잘해서 그 보완을 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고요. 다만 자녀보험 같은 경우 총 3분이서 6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셨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50세까지 총 32년을 이 보험료로 쭉 유지를 하실 수 있으시면 유지를 하셔라. 네. 근데 고객님께서 그 부분이 너무 부담이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송두리째 한번 다 리모델링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입하셨던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그리고 납입기간이 50세 납입 30년 납입으로 되어 있던 보험들은 전부 다 정리를 하셨고 요즘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성비 좋다라고 하는 그 무해지 플랜 자녀보험으로 첫째 같은 경우는 뭐 월보험료가 한 12만 원대 오, 네. 네, 셋째 같은 경우는 10만 원대 수준으로 납입 기간이 20년 납입으로 설정을 해서 제가 리모델링을 해드렸다 보니까 총 나가는 월 나가는 보험료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네, 근데 얼마죠? 정확하게 월 납입 보험료는 한 13,000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낼 총 보험료는 네. 대략 한 6,3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6,300만 원이요? 네, 실제로 납입 기간 자체가 네. 이제 막 젊은 분들이 시작하신 보험이었기 때문에 이 납입 기간 자체를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월 납입 보험료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낼 보험료가 굉장히 이렇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납입 기간에 관련된 설정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시길 저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 6,300만 원보다 더 아껴주실 수도 있겠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네, 따라서 정확히 제가 해드릴 수 네, 있겠죠. 정말 놀랐습니다. 이 리모델링 결과에 대해서 신청인께서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6,400만 원, 말이 6,300만 원이지 굉장히 크게 만족을 그럼요. 하셨고요. 사실상 뭐 월 나가는 보험료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습니다. 왜냐면 네. 뭐 월 나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정 지출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은 없으셨는데 네. 월 나가는 보험료 말고도 앞으로 총 나갈 거 줄어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만족하셨고 다만 지금까지 내가 낸 돈에 대해서 손을 댔고 해지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마음을 아파하셨습니다. 사실 전문가인 저도 결국 손해는 고객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못 시켜드린 거에 대한 아쉬움은 물론 있었지만 반대로 고객님께서 월 나가는 보험료 대비 총 나가는 보험료가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래서 또 주변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셨던 그런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와, 정말 저희 전문가님들을 잃었습니다. 6,300만 원을 아껴주시고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당장 증권 꺼내보시고 1566-1330번, 1566-1330번으로 전화 주셔서 저희 전문가분들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애프터 서비스 고객의 소리 시간입니다. 저희 전문가분들의 컨설팅을 받은 고객께서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셨는지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점은 없는지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객님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네. 오늘 저희 쪽에 연금 관련해서 조금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이 좀 아들도 받고 나도 받고 같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요. 연금은 이제 같이 한 건으로 네네. 같이 받으시고 네. 싶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연금을 그러면 아시겠다시피 연금은 이제 내가 저축했던 금액을 나중에 수령을 이제 나눠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축하실 수 있으신 금액은 한 달에 어느 정도 되실까요? 한 40만 원 정도요? 40만 원 정도? 네. 40만 어쨌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자를 많이 불리셔야 나중에 연금 횟수도 또 만족하실 만큼 나오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보험에는 기본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보험료에 대해서 사업비가 공제가 되시기 때문에 금액을 전체를 다 기본보험료로 잡기보다는 추가납입이라는 걸 이용을 좀 하시면 사업비를 조금 덜 공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시면서 이자를 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방향으로
비용으로 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럼 될까요? 네. 그리고 혹시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요청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없으신가요? 관리해주니까. 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라도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뭐 요청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피드백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왜냐면 이제 준비하셨던 부분들도 나중에 되시면 좀 까먹으시거나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 잘 관리해드릴 거고 오늘 말씀해 주셨던 연금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이대가 같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연금이라고 하시면 보통 계약자 본인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시면 끝난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MC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계약자를 부모님으로 그리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정을 하셔서 조기에는 부모님께서 수령을 하시다가 중간에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자녀분으로 계약자를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이어서 자녀분께서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예, 이렇게 네. 이대가 같이 한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대가 같이 한 상품으로 연금을 수령한다. 아, 그쵸. 정말. 예. 그럼 연금을 따로따로 부담되게 가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엄마와 아들이 같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가 하면 저도 좀 하고 싶은데요. 상담을 조금 이따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끝나고 저에게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1566-1330번으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하고는 생각은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워낙에 지금 좀 생활이 팍팍하다 보니 저축하기가 사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상품으로 어머니와 아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대를 이어서 계속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생각만 하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과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 찾아서 좀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행해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꿀팁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면서 더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으시거나 이 개인사례 상담을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1566-1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20인생 유비무한, 오늘은 현명한 부부들이 선택한 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 주신 전문가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120인생 유비무한은 다음 이 시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